주제 통합적 읽기. 이 단원 매우 중요합니다. 공통국어 2 교과서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거고요. 수능 지문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최근 교육과정 트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 내용은 정말 할 게 많기 때문에 잡소리 없이 바로 강의 들어갑니다. 천재 김종철 공통국어 2 교과서고요. 더보기란에 자료 있으니 다운로드 받고 강의 들으세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 글을 비교하는 주제 통합적 읽기부터 함께 읽는 사회적 독서까지 이 단원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학교에서 3시간 넘게 공부한 내용이 단 10분 만에 정리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는 뭐다?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비교하고 통합해서 자기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단원의 공통 화제는 바로 집입니다. 자, 첫 번째 글 공선옥의 수필.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이 작품 고3 평가원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수필은 항상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토담집과 아파트를 정면으로 대조하는 게 핵심입니다. 토담집은 어떤 공간이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삶의 탄생과 죽음이 모두 담긴 작은 우주였어요. 자연 속에서 오감으로 계절을 느끼는 공간이었고요. 그러니 토담집과 관련한 내용들은 모두 플러스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계절도 모르고 아침 저녁 냄새도 모르고 탄생과 죽음이 철저히 분리된 그냥 잠만 자는 주거 공간일 뿐이죠. 아파트와 관련한 내용들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비를 딱 잡으셔야 하는 글입니다. 어쨌든 이 수필은 집이라는 공간이 인간의 삶 전체를 품어야 한다는 걸 정서적 관점에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시험 포인트 노란색의 의미, 이거 은근히 나올 수 있습니다. 노란 흙벽, 노란 초가 지붕. 왜 하필 노란색일까요? 토담집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색채, 이미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토담집 짓는 과정.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순서대로 외우세요. 첫째, 주춧돌 위에 소나무 기둥 세우고 지붕 만들기. 둘째, 대나무로 살 만들고 흙 바르기. 셋째, 구들장 놓기. 넷째, 송판으로 마루 만들기. 이 과정을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도와서 지었다는 거 성주 모신다 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성주신, 조왕신 나오죠? 이거 뭔지 아세요? 성주신은 집을 지키는 최고신, 조왕신은 부엌을 담당하는 신. 근데 아파트에는 이런 신들이 없다고 했죠. 왜? 탄생과 죽음이 없으니까요. 특히 주목할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소예요.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탄생과 죽음이 한 공간에서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토담집과 아파트의 결정적 차이. 서술형의 토담집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나오면 고달픈 도시 생활을 버티게 하는 추억의 공간, 탄생부터 죽음까지 삶의 전 과정이 담긴 복합적 공간, 이 두 표현 꼭 쓰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글, 설명문인 아파트는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가를 볼게요. 고층 아파트가 몸에 해롭다고요? 에이, 설마 하셨죠? 죄송하지만 이건 찐입니다. 찐. 더더욱 고층에 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건강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나는 몇 층 집에 살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이 글은 과학적 관점에서 집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해야지 내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외솔 클래스룸 링크에 지문, 변형 문제와 지문을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빈칸 문제들이 있으니 시험 전에 반드시 공부해보세요.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게 만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혈압 오르고 면역력 떨어지고 두통, 소화불량. 그냥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고층 아파트가 왜 이걸 유발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높이로 인한 공포감. 둘째, 기압 변화로 인한
편두통, 귀울림. 셋째, 미세한 진동으로 인한 불안감. 이게 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10층 아파트에 살거든요. 솔직히 높이로 인한 공포감이 꽤 있습니다. 근데 10층보다 더 높은 곳에 사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요,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고층 사는 사람이랑 저층 사는 사람 정신 건강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로열층이라는 자부심이 고층이 주는 스트레스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시험에는 자주 나올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해 두세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세 글을 어떻게 엮어서 시험 문제를 푸느냐,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눈 돌리지 마세요. 세 번째 글, 해외도 죽어 걱정은 마찬가지. 이건 사회적 관점에서 집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이유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바로 집입니다. 실제 조사에서 신혼부부의 40.6%가 안정적 주거 환경을 1순위로 꼽았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 일자리랑 연계해서 지원, 싱가포르는 신혼부부, 부모님 근처 사는 사람에게 우선권, 독일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취업, 난방비까지 복합 지원. 핵심이 뭐죠? 단순히 집만 주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를 고려한 복합적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집과 관련한 글 각각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비교 분석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이 단어는 끝난 거예요. 첫째, 형식이 다릅니다. 가는 경험을 담은 수필, 나는 정보를 주는 설명문, 다는 사실을 전하는 뉴스예요. 둘째, 관점이 다릅니다. 가는 추억과 삶이 담긴 정서적 관점, 나는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과학적 관점, 다는 청년 문제와 정책, 사회적 관점. 셋째,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 4단계, 이거 서술형에 나올 확률 99%입니다. 첫째, 화제와 읽기, 목적 정하기. 둘째, 다양한 글과 자료 찾기. 셋째, 비교,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넷째, 자신의 견해 재구성하기. 이 4단계는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자, 이렇게 혼자 여러 글을 비교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바로 사회적 독서. 이게 뭐냐? 혼자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에요. 이걸 왜 해야 할까요? 장점이 3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통합적인 시야를 갖게 돼요. 나는 못 봤던 걸 다른 친구는 보거든요. 완전 대박이죠. 둘째,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온 간호사, 동아리처럼요. 셋째, 개인의 경험을 넓히고 우리 사회를 다채롭게 만듭니다. 교과서에 나온 명언 기억하세요. 혼자 하는 독서는 스스로 서게 하고 함께하는 독서는 같이 나아가게 한다. 이거 마음을 꽤나 울리는 멘트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주제 통합적 읽기는 같은 화제의 글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글은 수필입니다. 이 작품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나글은 설명문입니다. 지문 내용을 이해하며 암기해야 시험 점수가 높아집니다. 다글은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의 외국의 주거 정책이 어떠한지 정리하세요. 둘째, 사회적 독서는 함께 읽고 토론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활동이다. 이 2가지가 이 단원의 전부입니다. 끝! 시험에서 사회적 독서의 의의를 서술하라 나오면 쫄지 말고 통합적 시야 함양, 공동체 발전, 기여 이 2 키워드만 넣으세요. 이것만 써도 기본 점수 다 받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번 시험 목표 점수와 각오를 댓글에 남기면서 다 함께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의 국어 1등급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